이번에는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을 만한 국제 정세 기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겨레 기사를 참조했고요. 이제 이스라엘이 하마스보다 더한 헤즈볼라의 덫에 걸렸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현재 이제 가자 전쟁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는 상태에서 휴전할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하마스를 소탕할 것이냐 이런 논쟁이 진행되던 중에 현재 레바논 국경에서 전선이 확대될 조짐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현재 레바논 국경 이스라엘과 마주하는 부근에서 이제 헤즈볼라와의 전쟁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가자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극우 민족주의 네타냐후를 위시한 이 민족주의 세력이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이제 코너에 몰아 넣었죠.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감옥이라고 불리는 가자지구. 그 가자지구를 이제 사실상 이제 통치했던 하마스를 완전히 이제 멸절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물론 하마스가 이제 공격을 했던 건 분명한 원인이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하마스를 완전히 소탕할 수 있는 빌미가 되었죠. 현재 가자지구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래도 인도주의적인 기사나 여론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굶주림이나 기아로 고통받는 민간인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런 부분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하마스 세력은 팔레스타인이면서 또 이슬람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슬람 국가, 특히 이제 친이란 세력을 등에 업고 있어 이제 버티고 있는 중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이제 가자 전쟁을 통해서 하마스를 완전히 끝맺음 하고 싶은 부분이었지만, 현재 레바논 국경에서의 전쟁을 통해 지금 헤즈볼라가 개입하면서 지금 10만의 이스라엘 난민이 발생했다고 전해집니다. 난민이 보통은 이스라엘이 이제 난민을 만들어 왔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난민 당사자가 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기사 내용에서도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헤즈볼라를 상대해야 하는데, 지금 헤즈볼라의 군사력은 하마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예화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한 경험이 있었고, 그때 당시의 전력에 비해서 한층 강화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에 기반을 두고 또 군사적 역량까지 갖춘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기사에서는 이제 한겨레 기사에서는 이스라엘이 좀 외교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혹은 헤즈볼라와의 어떤 국지전을 통해서 이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는 듯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레바논과의 전면전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약간 기사의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해서 이스라엘이 이러한 덫에 걸렸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기사를 살펴보면 결국 이스라엘은 전면전을 하지 않는 이상 헤즈볼라와의 전쟁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기사를 해석했을 때 보면.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극우 민족주의 세력이 계속 전쟁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레바논을 공습을 통해서 헤즈볼라의 어떤 기반을 흔들어 놔야, 그래야 이제 국경 간에 그런 난민 발생하는 그런 과정도 해소가 되고, 그런 부분을 언급하고는 있는데, 사실 레바논을 이제 공습을 한다는 거는 결국 중동 전쟁으로 확장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 시기는 물론 주저되긴 하겠지만, 외교적인 방법은 전혀 통할 것이 아니고, 헤즈볼라 어떤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가는 국지전은 더더욱 이제 치명적인 부분이라서, 결국은 레바논을 어떤 식으로 지금 처리를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뜬금없는 얘기로 돌아가자면 제가 예전에 어린 고등학생 시절에 에릭 홉스번이라는 역사학자의 저서 역사론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제목 때문에 마음에 들어서 집었는데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역사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들을 자신만의 연대기로 이렇게 잘 나눠서 책으로 나눴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제가 제목들을 다 까먹었네요. 아무튼 뭐 이를테면 뭐 폭력의 시대, 뭐 어떤 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름대로 역사의 한 분절을 나눠서 분석해낸 역사학자인데요. 마르크스주의의 어떤 거두라고도 볼 수 있겠죠. 돌아가셨는데요. 이제 역사론에서 한 가지 포인트라면은 지금의 어떤 전쟁의 양상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양차 대전이 이제 지나면서 현대 그 냉전을 거친 뒤에 현대 전쟁의 양상을 두고 강자와 약자 간의 대결에서 이제 더 이상 예측할 수 있는 결과가 안 나온다라는 부분을 이제 에릭 홉스본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국가가 국가 간의 대결 통해서 보통 이제 어떻게 보면 물량전이라고 볼 수 있다면 지금도 아니죠. 뭐 베트남과 미국 간이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죠. 분명히 이제 국력으로 따지면은 비빌 수가 없는데 더 이상 약속이라고 해서 무기 면에서도 그렇고 뭐 지형지물을 활용한다는 전략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군사적인 대응 자체가 엄청나게 발전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약소국도 어떤 테러리즘을 바탕으로 해서 뭐 독립 활동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쌓여온 군사적 역량이나 군비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사용법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늘어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도 미군이 철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뭐 이라크전이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 결국 이라크에서도 철수하고 뭐 아프간도 결국 철수하고 미군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부분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봤죠. 그게 뭐 물론 전쟁에선 승리했을지는 모르지만 관리의 영역까지 들어간다면 결국 미국에서는 크나큰 손해를 봤었던 입장이죠. 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은 군사적인 역량이라든가 뭐 국제 영향력 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다 포괄하면 중동 전체를 두고 봤을 때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굉장히 강대국에 속하죠. 근데 하마스라든가 헤즈볼라 그리고 뭐 레바논, 시리아 뭐 그런 약소 국가들을 함부로 이렇게 완전히 장악할 수도 없는 게 그들이 가진 역량 자체가 쉽게 어떤 진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예전 역사에서처럼 뭐 한 나라를 복속한다는 개념이 어려운 부분이죠. 만약에 국가가 마비될 정도로 그 공습을 한다던가 붕괴시키다고 하더라도 저항 세력들의 그런 국지전, 게릴라 싸움, 뭐 레지스탕스 같은 형태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힌다고 하면은 끊임없이 출혈 상태로 국가를 운영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결코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닌 거죠. 이런 현대전이 이제 에릭 홉스본이 지적했고 예측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현재 오늘날의 전쟁들이 쉽게 끝나지 않고 서로 간에 계속 출혈이 일어나는 것도 결국 현대전 양차 대전과 냉전을 거치면서 빠르게 보급된 이제 군사적인 역량들 그리고 그 지형 지문으로 활용한 게릴라전과 테러리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발전을 해버린 부분인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두 전쟁, 러우 전쟁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결국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간 상황이고 누구보다도 이제 러시아나 혹은 이스라엘이 주도권을 가지고 전쟁이 빠르게 끝날 것으로 예상은 이제 그쪽 강대국 쪽에서 했겠지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서방의 끊임없는 지원과 이제 뭐 군사적인 동력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스스로의 민족주의적인 영향도 있겠죠. 정신적인 사기도 매우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하마스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테러리즘을 바탕으로는 했기 때문에 어쨌든 버틸 수 있는 그런 저항적인 부분과 또 외부의 이제 이슬람 세력의 도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쉽사리 어느 한 A라는 국가가 강하다고 해서 B라는 약소국 혹은 약한 집단을 완전히 소탕하거나 패퇴시킬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좀 마인드가 퇴폐적이어서 패퇴를 태폐라고 했네요. 아무튼 참 전쟁의 양상이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죠. 어쨌든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지금 인간의 역사의 대부분이 전쟁이고 평화의 시기는 굉장히 짧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예전에 이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마치 땅 따먹기 하던 시절과는 달라졌다는 점은 차라리 다행일 수도 있겠죠. 왜냐면 앞으로 같은 선례, 그러니까 약한 국가든 약한 집단이든 강대국이 쉽사리 복속시킬 수가 없다, 함부로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라는 부분이 이제 전쟁 억제력이 된 거죠. 냉전 때는 핵무기가 전쟁 억제력이었다면, 지금 이제 현대전은 더 이상 테러리즘에 대해서 굴복시키거나 이런 부분으로 폭력을 폭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점이 점점 나타난다면 좀 더 평화적인 해결법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지금 어쨌든 논란에 헤즈볼라나 하마스 모두 어쨌든 테러리즘과 연관된 단체인데, 이들을 과연 어떻게 보면은 극우 세력은 멸절시키고 싶은 마음일 텐데, 그런 강경한 대응이 마치 자신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나치즘처럼 움직이게 될지, 아니면 이제 호프스본의 지적에 맞게 더 이상 우리가 그 테러리즘에 대해서 똑같은 폭력으로 진압할 수 없다라는 점을 깨달을지, 한번 이스라엘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금 위에서 방망이질을 하고 있네요. 아무튼 이번 기사 조금 말하다 보니까 흥분한 느낌이 드는데 재밌네요. 어떤 국제 정세는 조금 국내 문제와는 다르게 좀 마음 편히 얘기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아무튼 재밌는 기사 잘 다뤄봤고요. 다음에도 좋은 소식, 아이고 죄송합니다, 좋은 소식이라기보단 흥미로운 소재 있으면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